출퇴근길에 듣는 경제시사 예능 머니카풀 지금 출발합니다. 자, 최근 언론에 따르면 애플이 미국 정부한테 중국 메모리 쓸 수 있게 좀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어디냐 하면 바로 CXMT입니다. CXMT. 물론 계약을 했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CXMT 메모리를 지금 쓰려고 검토 중인데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는지 좀 미리 검토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러한 요청 자체가 이미 미국 정치권을 그냥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AI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AI를 갖고 미친 듯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AI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메모리인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려고 할 때 쓰이는 그 두 가지 리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1260H라고 하는 이 리스트.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면은 중국군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딱지가 붙어서 사실상 경고인 거죠. 경고. 근데 이렇게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이 회사랑 거래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엔티티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간 기업들과 거래를 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한데 지금 미국이 중국 견제하려고 이 리스트 안에 넣은 건데 허가를 해주겠냐고. 절대 안 해주죠. 이렇게 미국은 두 가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CXMT는 현재 1260H라는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 따르면 추후에는 NTT 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이 NTT 리스트에 넣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로비를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 있는데 그게 어디다? 바로 애플이라는 겁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XMT 메모리를 사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했어. 이거 괜찮다.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NTT 리스트에 들어가는 순간 이 계약은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정부의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애플이 어떤 기업이에요? 갑 중에 갑, 세계 1등, 세계 1등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런 정치적 압박까지 견뎌내면서 이 중국 메모리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 정답이 바로 애플의 가격표에 있는데 자, 2026년 6월 25일에 애플은 일부 맥북과 아이패드의 가격을 기습적으로 올렸어요. 이 대표적으로는 맥북 네오가 599달러였는데 하루 만에 699달러로 인상을 해버렸어. 내가 어제 맥북을 사려고 하다가 야근 때문에 늦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699달러, 100달러가 인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루 만에 100달러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올리냐?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애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진짜 다 빨아들여가지고 우리 맥북에 들어가는 메모리 비용이 너무 올랐다. 그동안 우리가 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트렌드포스라는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에 일반 디램 계약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93에서 98%나 상승을 했대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가 아니라 직전 분기 대비 93에서 98%가 상승, 두 배가 상승을. 근데 2분기에도 추가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해요. 아니 부장님들, 애플이 어떤 회사예요? 세계 1등 회사란 말이에요. 세계 1등 회사. 그러니까 전 세계 부품업체 그냥 쫙 깔아놓고 야, 너네끼리 지금부터 경쟁해. 싸워가지고 1등으로 해서 가장 가격 낮게 우리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랑 우리는 거래한다 라고 하는 순간 진짜 부품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진 막 깎아가지고 애플이랑 이제 거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품업체로부터 진짜 가격을 미친 듯이 깎아서 소비자한테 주는 게 애플 회사인데 그러한 애플조차도 이제는 쥐지를 친 거죠. 소비자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냐? 이제 시장의 권력이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넘어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메모리 공장을 한번 이 대형 식당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전에는 이 스마트폰이나 PC, 서버 회사들의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차지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까다로운 단골 손님이 바로 애플이었기 때문에 애플한테 진짜 좋은 자리 주고 테이블도 큰 거 주고 너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큰 손이 나왔어. 큰 손의 이름이 뭐냐? AI 데이터 센터예요. AI 데이터 센터. 새로운 손님, 새로운 큰 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사이즈가 달라. 그냥 와가지고 한 끼 먹고 가는 게 아니라 통째로 이 룸을 몇 년 동안 빌리겠다 그리고 예약금도 미리 내고 가격이 떨어져도 깎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달고 가요. 심지어 최소 주문 수량도 보장해 준대. 여러분이 식당 주인이라면 이 그동안 우리가 어깨 걸고 의리를 쌓아온 큰손 애플한테 이 공간을 주겠어요? 아니면은 AI 데이터 센터 손님한테 이 예약석을 주겠어요?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정된 생산 라인이 AI 서버용 메모리를 먼저 돌아가게 하고 요 남은 자리에서 겨우 이제 PC와 스마트폰 업체들이 가져갈 일반 메모리 물량을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량이 빠듯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높은 가격으로 메모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실제 삼성전자는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AI 메모리용으로 장기 계약 묻겠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도 10여 개의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반 메모리의 물량은 극도로 희귀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같은 시장 변화가 메모리 업체에는 엄청난 호황이 됐지만 애플한테는 완전 비상사태인 거예요. 비상사태. 그래서 애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부품 단가 후려치는 거, 두 번째 소비자 가격 인상, 세 번째가 바로 새로운 공급자를 발굴하는 거였죠. 부품 단가는 이제 안 돼. 너무 후려쳤어. 이제 더 후려치면은 다 떨어져 나가. 다 같이 죽자야. 그래서 이거는 옵션에서 없앴고, 그리고 소비자 가격 인상. 아까 인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새로운 공급자를 발굴하는 건데 이 새로운 공급자를 발굴한 게 어디냐? 바로 CXMT라는 거죠. CXMT. 자, 이거를 보고 있던 기존 3강, SK하이닉스, 삼성, 그리고 마이크론은 애플이 CXMT랑 뭔가 계약하려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영향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 특히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은 그거를 보고 바로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일러버립니다. 아니, 야, 애플이 쟤네랑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맞아? 이러면서. 근데 애플과 마이크론 두 회사의 입장을 한번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애플 입장에서는 야, 아니 메모리 값 너무 올랐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공급처라도 늘릴 수 있게 길을 열어줘. 이런 거고,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야, 미국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국 반도체를 키우고 있는 이 와중에 미국 대표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 아니 심지어 미국 1등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 이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쓰는 게 말이 되냐? 이거 그냥 가만히 냅둘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애플은 원가와 공급망 다변화를 내세우고 있는 거고, 마이크론은 미국 산업과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애플이 싼 데를 찾는 건 이해가 돼요. 뭐 원가가 저렇게 뛰었으니까.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곳 중에 CXMT냐 이 말입니다. CXMT가 기술이 좋냐? 기술만 놓고 보면은 삼성이나 SK보다 두세 대 뒤처진 D램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미국 규제로 최신 노광 장비도 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미 상원의 경고장까지 날아오는 그런 기업을 왜 애플이 선택을 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애플한테는 세계 1등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AI 데이터 센터에는 최고급 HBM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이폰이나 맥, 이런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애플이 요구하는 이 품질 기준만 맞으면은 가격 낮고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할 수 있고 이게 최고거든요. 그러니 세계 1등이라고 하는 삼성, SK, 마이크론의 기술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애플의 계산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메모리 3강, 삼성, SK, 마이크론을 얘네만 바라봐야 돼? 우리가 1등인데? 품질 기준만 통과하면은 더 낮은 가격의 물량을 댈 네 번째 공급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얘네랑 경쟁시키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 가격 협상할 때 강력한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CXMT 기술이 안 좋다?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냥 네 번째 공급자로 들어와 주기만 해도 이 가격 지렛대 형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협상이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애플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기존 3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실체적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흔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규모를 보면은 현재 점유율은 7% 수준으로 되게 미비해요. 왜냐면 삼성 39%, SK 26%, 마이크론 25%, 진짜 격차가 크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불과 1년 만에 점유율이 7배가 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크고 있는 D램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중국 본토에서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밀어주고 있죠. 지난달에 상장을 했는데 약 86억 달러를 지금 조달을 했어요. 중국 본토 반도체 상장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란 말이죠. 반도체는 그냥 돈이 곧 실탄이에요. 공장 짓고 사람 뽑고 수율 끌어올리고 하는데 진짜 조 단위가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86억 달러라는 실탄을 한 번에 장전했으니까 그 가능성은 더 무궁무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베이징, 허페이, 상하이 등의 두 번째 D램 공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프로젝트들이 다 돌아간다고 하면은 월 생산 능력이 60만 장을 넘는다고 해요. 60만 웨이퍼 이상. 지금의 2배 넘게 커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이게 다 지어진 건 아니고 베이징 공장은 아직 자금 협상 단계고 실제 생산까지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먼 미래를 봤을 때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갖추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애플이 선택한 이유 간단합니다. 기술은 뒤처져 있어. 오케이. 근데 그 기술, 최고의 기술 우리는 필요 없다니까? 이거 필요 없어. 그리고 얘네는 돈과 물량이 미친 듯이 늘어날 게 보이는 회사야. 애플이 보고 있는 게 딱 이건 거예요. 한국과 미국 메모리 업체들이 진짜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애플이 CXMT한테 품질 합격 도장을 찍어준다. 합격 도장을 찍어주면은 이건 또 완전 새로운 국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CXMT는 애플 주문 하나만 얻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글로벌 기업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우리랑 계약 안 할래? 우리 메모리 괜찮은데? 야, 니네 중국산 뭘 믿고 우리가 하냐? 우리 애플이랑도 계약했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나? 라고 하기만 해도 당연히 프리패스가 되겠죠. 그 까다로운 애플이랑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애플이랑 계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CXMT는 곧 세계 시장으로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을 얻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고객을 확보하고 납품 경험도 쌓고 거기서 번 돈으로 또 공장과 기술에 다시 투자하면서 점점 야금야금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CXMT가 애플한테는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고 애플이 CXMT한테는 세계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주는 완벽한 상호이익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순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순간이 되겠죠. 물론 미국 정부가 이 문을 호락호락하게 열어줄 리는 없어요. 당연히. 당장 미국 상원 의원 7명이 애플의 경고장이나 다름없는 서한을 보내긴 했거든요. 거기 내용 보면은 CXMT 메모리를 그 어떤 애플 제품에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내용인데 애플은 그 서한에 8월 21일까지 답변을 해야 돼요. 애플이 과연 미쳐 날뛰는 메모리 값에 순응하고 소비자에게 그대로 다시 한번 전가시킬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CXMT를 고집할지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세상 돌아가는 판을 30분 안에 정리해드리는 머니카풀. 저는 지금까지 파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